안녕하세요. 앱 개발 기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할 내용은요,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문제 해결이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익혀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익혀 필요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획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목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필요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문제 해결이란 무엇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소프트웨어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종이는 이번 학기 과목에 A+ 학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학업 성적 저조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A 학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A 학점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목표하고자 하는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차이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약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과정이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 학과, ITC 학과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의 전 분야가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인지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은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 이 뒷페이지에서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은 지금 존 듀이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인식 단계, 그 다음에 문제 파악 단계, 가설 설정 단계.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고요. 그리고 해결안을 수락하는 단계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자 폴리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계획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반성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요?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요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파악한다는 거죠.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 여기는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파악해서 제시한다던가 이런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인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객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에 관련돼서 실행하는 단계로 점점 거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대안의 설정, 대안의 선택, 대안의 실행, 평가 및 피드백.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들은요, 이러한 과정과 일치합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을요,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설정을 합니다. 올바른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에 대한 대안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안의 선택, 대안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의 대안이 나왔으면 그 중에 정말 좋은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서 대안을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적용한 대안의 실행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실행 및 피드백 과정이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 및 피드백 과정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대안을 다시 또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이 대안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자, 디자인 싱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이 그럼 무엇인가? 자,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진행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 학교이긴 하지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디자인 싱킹을 가르쳐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디자인 싱킹을 가르치고 이제 강의 자료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시중에 있는 책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시중에 책이 한 권도 안 나왔었습니다. 디자인 싱킹 관련해서 책이 한 권도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난감해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부분이 설계이긴 하지만 인문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학적인 부분보다는 인문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약간 그랬던 느낌이 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우리 전공생한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매번 하게 됩니다. 매번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시중에 책을 알아보시면 디자인 싱킹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입니다. 정말 몇 년 안 됐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관련돼서 설계하는 책이 그냥 이 디자인 싱킹 요것만 책이 정말 두꺼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러한 맥락만 잡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설계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생각으로 발상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생각으로 발상하는 과정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만 원하는 그런 코딩이 아니라 설계부터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생각으로 발상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잘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과 애플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발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발을 합니다. 자,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선택한 후 모형을 제작을 하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순환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지금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대안의 설정, 대안의 선택, 그리고 대안의 실행, 실행 및 피드백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요. 디자인 싱킹에서 하는 거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만들기, 모형 제작, 이때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 만들기 부분이 디자인 싱킹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머리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디자인 싱킹 과정도 알아두시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은 이제 짧게 얘기할 게 아니라서 이제 다음 강좌 한 몇 주차 뒤에 2주차인가 3주차인가에 제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부분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디자인 싱킹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은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요구, 요 세 가지를 다 통합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툴킷에서 도출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IDEO CEO 팀 브라운이 말한 말이거든요. 자, 요 기업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다음 주차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디자인 설계에서 25위 정도 차지하는 설계인데요. 이제 순위로는 25위인데요. 1위부터 24위까지 기업들의 모든 설계를 이 회사가 합니다. 문제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거죠. 거의 1위부터 25위까지의 설계를 다 이 회사가 하는 거죠. 네. 자, 디자인 싱킹 잠깐 보면은요.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emphasize, 공감하기입니다. 끊임없는 관찰,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간접 체험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이 공감하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이 빠진 설계는요. 버려지는 개발이 되는 게 쉽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거겠지? 이래서 그랬겠지? 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정의하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정의라는 부분입니다. 정의라는 부분인데 정의만 해버리면 조금 힘드니까 문제 정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감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영감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 영감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문제. 이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고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어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거였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재정의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제목이긴 해요. 하지만 원래 용어가 define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기 단계입니다. 아이디에이트 단계에서는요, 최대한 다양한 관점의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빌드업하는 단계입니다. 이 아이디어 내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회사가 또 구글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그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사에 뭐 애완동물을 가져온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아주 최고급의, 최고급까지는 아니겠죠?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던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협업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들어갑니다. 자,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자, 단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러한
견본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견본품처럼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시험하기 요 단계는요, 공감 대상에게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받고 반복을 개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고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 자,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 논쟁이 되는 일,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골치 아픈 일, 그리고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질문에 답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없애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질문에 답해주는 거, 문제를 없애는 거. 다 포함이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과제나 목표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이론 부분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주차에는 이제 이론 부분을 좀 많이 하고 디자인 싱킹, 문제 해결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발상이라던가 그런 걸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뭔가를 외워야지 이거는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질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망설임이라던가 또는 과제라던가 원하는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 과정 5가지 있었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다던가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과제를 완료한다던가 또 목표를 달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놀이공원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고 싶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연간회원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놀이터, 누가 더 많이 탔다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했을 정도로 누가 더 많이 타는지 이런 거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오늘은 5개밖에 못 탔어. 역시 바이킹은 너무 인기가 많아. 다음에는 줄이 짧은 거 먼저 타고 인기가 있는 걸 타겠어. 다음엔 더 일찍 출발해야겠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여 목표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합니다. 문제의 처음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을 탐색을 하죠. 그래서 지금 놀이기구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놀이기구 많이 타는 방법. 어떤 순서로 놀이기구를 탈까? 어떤 순서로? 거리, 비용, 그리고 인기, 기다리는 시간, 요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로 놀이기구를 타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해결을 했더라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뭐 문제 해결이라던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 과정을 비롯해서 이제 디자인 싱킹으로 또 이제 결합이 되는데요. 사실 따로따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싱킹이라던가 다른 컴퓨터적인 소프트웨어라던가 해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주축이 되긴 하지만 문제와 문제 해결 전략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습 정리는 이제 디자인 싱킹으로 합니다. 자, 디자인 싱킹은 무엇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의 혁신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 기술적 가능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요구를 통합하기 위한 디자이너 툴킷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팀 브라운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람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다는 거죠. 네, 요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